자, 이제 모듈 찾기를 해야 되는데 URI에서부터 찾아야 되는데 맨 처음에 슬래시로 한 거 했고요. 그 다음에 메인.2로 한 거 처리를 했습니다. 얘는 이제 리액트를 해서 메인에 메인.2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듈 찾기를 하셔야 됩니다. 모듈 찾기. 모듈 찾기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모듈 찾기를 할 때 그 두 번째 슬래시 이전까지를 잘라내서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슬래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희가 URL 패턴을 만드실 때 그 어떤 패턴에 맞는 URL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만드십니다. 메인 슬래시 뭐 쓰고 보드 슬래시 해가지고 두 번째 슬래시가 반드시 나타나도록 이제 URL 패턴을 잡아놨어요. 아시겠죠?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 슬래시를 찾으라고 시켜놓은 거고요. 그러면은 맨 앞에부터 두 번째 슬래시까지 잡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찾는 모듈에 해당되는 모듈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듈 이름을 한번 찾아보면 모듈 이름 찾기 그 찾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가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트.2라고 치면 리스트를 보여달라. 일반 게시판에 리스트를 보여달라. 이런 얘기인데 모듈은 저희가 쓰는 모듈 이름은 뭐죠? 모듈 이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슬래시 보드가 됩니다. 보드까지가 모듈 이름이에요. 그럼 두 번째 슬래시 앞에까지만 잘라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스트링으로 모듈에 해당되는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메뉴라고 쓰셔도 돼요. 그 자바 할 때는 메뉴 1, 2, 3, 4 이렇게 집어넣은 게 지금 요겁니다. 아시겠죠? 모듈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가지고 사용하시는 거고요. 얘는 저희가 그 URI에서 지금 받은 URI 찾았는데 URI에서 서브 스트링을 씁니다. 서브 스트링 쓰시고요. 인덱스 번호 맨 처음에 0번부터 찾습니다. 0번부터 포스까지. 포스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포스가 두 번째 슬래시의 위치입니다. 두 번째 슬래시의 위치. 되셨나요? 근데 두 번째 슬래시의 위치를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를 테스팅 해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모듈을 제대로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자, 시소를 이용해서요. 지금 저희가 모듈을 찾았는데 모듈 이꼬로 쓴 다음에 여기다 모듈을 플러스해서 이렇게 붙여보는 거죠. 붙여보시고 제대로 찾아졌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서버를 저희가 그 실행할 때는 서버를 스타트해요. 이번에 서버는 여기 이제 그 프로젝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걸 시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서버가 두 개가 돌고 만들어 놨는데 밑에 있는 서버 프로젝트가 있는 얘 더블 클릭하면 이제 포트 번호가 80번으로 되어 있고요. 포트 번호는 80번 되어 있고 타임아웃은 180 타임아웃에 해당되는 것은 180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아래 모듈 클릭해보면 패스가 슬래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로컬호스트 슬래시 그 다음에 이제 보드 슬래시 리스트.2 이렇게 칠하는 얘기죠. 칠하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실행합니다. 이제 프로젝트 설정은 다 되어 있고요. 스타트해서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들어가게 됐죠. 콘솔을 보시면 지금 디스패치 서블릿의 이닛이 실행됐고요. 지금 여기 아무것도 안 썼지만 이제 그 슬래시 맨 위에 로컬호스트를 그냥 그 호출한 것처럼 일단 동작을 했어요. 아시겠죠? 동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에다가 로컬호스트만 치시면 여기다가 로컬호스트 칩니다. 로컬호스트 이렇게 쳐가지고 엔터 치시면 메인에 메인.2라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모듈은 요거 슬래시 메인이 모듈입니다. 모듈 이름 되셨나요? 요게 찍혔나 보셔야 돼요. 찍혔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슬래시 메인으로 찍혔어요. 잘 찍혔죠? 되셨나요? 예, 요거 지금 여기 콘솔 쪽을 보시고 이렇게 이제 브라우저 보면서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그 게시판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컬호스트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트.2 하시고 엔터 치시면 모듈 이름이 뭐예요? 슬래시 보드죠. 슬래시 보드 되셨나요? 슬래시 보드가 잘 찍혔죠? 콘솔에 됐죠? 잘 찍혔습니다. 노티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컬호스트 슬래시 노티스 슬래시 리스트.2 엔터 치시면 여기 모듈이 슬래시 노티스로 잘 찍혀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잘 찾았네요.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에 의해서
그 생성되어 있는 컨트롤러를 이제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듈까지는 잘 찾았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하려는 모듈 이름을 전부 다 정의를 하고요. 저기서 저희가 정의를 다 해놨습니다. 정의는 여기 이제 일반 게시판 보드, 그래서 여기 일반 게시판 슬래시 보드, 공지사항, 뭐 Q&A, 회원관리 이렇게 추측해서 전부 다 만들어놨어요. 각각의 컨트롤러를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됐죠? 1번 스위치 케이스 보드를 만든다. 이거 처리할 때에 1번 스위치 케이스 문에 의해서 스위치 TCH 스위치 케이스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맵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맵. 그 모듈이 키가 되고요. 맵은 맵에서 쓰려면 앞에 있는 키가 모듈명에 해당되는 게 여기가 되고요. 이꼬르 그 다음에 컨트롤러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컨트롤러. 거기에 맞는 컨트롤러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걔를 불러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시면 돼요. 이게 안 나오면 이제 모듈 이름을 잘못 쓴 거예요. 되셨나요? 1번 스위치 케이스분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보시는데 그 스위치 분을 여기다 쓰는 거죠. 스위치. 그리고 가로를 갖고 사이에다가 변수명을 뭐로 쓰는 거예요? 모듈 가지고 쓰는 거죠. 모듈. 변수명 쓰시고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쓰시고요. 여기다 케이스 쓰셔야 되겠죠. 케이스. 작성을 하시고 케이스.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네, 슬래시 보드. 예, 게시판일 경우 이렇게 땡땡 쓰십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이렇게 쓰시고 여기 일반 게시판 처리해야 된다고 시소로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시소 쓰시고요. 여기에 일반 게시판 처리, 일반 게시판 처리,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처리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죠. 대신에 서버니까 그 뉴를 하지 않아요. 뉴를 안 하고 미리 뉴를 전부 다 해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슬래시 이렇게 슬래시 보드라고 쓰면 이렇게 처리를 해라 씁니다. 그럼 이제 모듈별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로 슬래시 그 다음에 노티스면 노티스 일반 게시판입니다. 그 다음에 슬래시 멤버면 회원관리죠. 여기는 일반 게시판이 아니라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여기 노티스는 공지사항 처리 하라고 시키고 얘는 회원관리 처리하라고 회원관리 처리 됐죠? 예. 그 외에는 잘못된 URL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요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 디폴트 요거 포워드 해가지고 리턴까지 여기까지 해서 복사하시고요. 복사해 주시고요. 디폴트 한 개 만듭니다. 디폴트 땡땡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그 다음 붙여넣기. 요거는 이제 디폴트는 여기 케이스랑 맞춰야 되니까 케이스랑 맞춰주겠습니다. 맞춰주고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사홍사에 가가지고 잘못된 것을 요청했다. 사홍사. 그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메뉴 입력할 때 메뉴 이외에 다른 걸 입력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잘못된 입력을 하셨습니다. 뭐부터 뭐까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문 써주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세 가지밖에 안 만들었어요. 보드, 노티스, 멤버. 되셨나요? 예, 세 가지 이외에 다른 걸 넣으시면 오류가 나야 됩니다. 경고 따지고 한번 보시면 노티스 리스트.2 해가지고 엔터 치시면 여기 공지사항 처리 떴죠? 맨 아래 콘솔 보세요. 떴습니다. 여기 노티스 말고 이제 여기를 보드로 고치시면 보드 치시고 엔터. 보드 잡으시면 일반 게시판 처리 됐죠? 잘 됐네요. 되셨나요? 근데 저희가 아직 안 만들어놓은 Q&A 아직 안 만들었어요. Q&A 같은 거 엔터 치시면 이렇게 해서 잘못된 자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여기 됐죠? 모듈은 출력이 되는데 스위치 케이스분에서 디폴트 해가지고 요걸 처리해가지고 화면에 잘못 404 떴습니다. 이렇게 404 잘못된 자원을 요청하였습니다. 404 이렇게 해서 처리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제 실행 객체를 만들어야 되죠. 만약에 일반 게시판이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보드 컨트롤러가, 그 다음에 공지사항이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노티스 컨트롤러가, 그 다음에 이제 회원관리가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은 멤버 컨트롤러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있어야 만들지, 있어야. 이제 그냥 순식간에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버니까 생성을 한 번만 하셔야 돼요. 한 번만 실행되는 메소드, 이닛 메소드. 그래서 이닛 메소드 한 개 만들어 놨고요. 아시겠죠? 여기다가, 되셨나요? 예.
한번 실행되는 메소드 만들어서요. 여기에 지금 선언되어 있는 거를 전부 다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컨트롤러 3가지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컨트롤러? 보드 컨트롤러, 노티스 컨트롤러, 멤버 컨트롤러 만들어야 한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뮤니티 입장 여기 자바 하는데, 자바 리소시스 밑에 src 메인에 자바 밑에 커뮤니티 입장 메인 컨트롤러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눌러주시고요. 뉴 하세요. 그리고 클래스를 만듭니다. 클래스를 만듭니다. 패키지 잡겠습니다. 패키지. 컨트롤러인데 일반 게시판이니까 보드. 패키지가 커뮤니티 입장 밑에 com.입장.보드.컨트롤러. 어디서 많이 보던 패키지죠. 그죠? 여러분들이 자바 할 때부터 계속 보던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 뭐라고요? 컨트롤러니까 보드 컨트롤러. 예, 쓰시고요. 됐으면 피니시 눌러주세요. 이렇게 보드 컨트롤러 만듭니다. 메소드 만듭니다. 메소드 이름을 다 뭘로 했어요? execute. 딴 데 접근해야 되니까 public 쓰시고요. return type은 없습니다. void 이렇게 쓰시고요. 됐죠? 네,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execute라고 써주시고요. 가로를 갖고 그 다음에 쓰시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써주세요. 됐죠? 네, 이렇게 써주시고요. 만약에 예외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지? 예외가 발생이 되면 예외 발생된 거를 여기 컨트롤러에서 잡을 수도 있는데 컨트롤러에서 잡을 수도 있으시고요. 여기다 트라이 캐치 써가지고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를 트로우 시켜버리고 디스패처에서 잡을 수도 있어요. 디스패처. 그럼 디스패처에서 그 각 컨트롤러에서는 안 잡아도 되고 디스패처에서만 잡으시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잡아가지고 여기서 트라이 캐치를 잡으시면 이제 처리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시고요. 근데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예외 처리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익스큐트에서 예외 처리 하시는 걸로 아시겠죠? 보드 컨트롤러에서 하시는 일은 1번 이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데이터 수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그 데이터를 전달해야 되죠. 데이터 전달하셔야 되고요. 3번 이제 예외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외 처리.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 전달할 때 누구한테 데이터를 전달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객체 어떤 놈이 얘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자. 그래서 실행 객체를 선택합니다. 실행 객체 선택하고 실행해 줍니다. 실행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을 이제 써야 하는 게 컨트롤러 역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데이터 수집을 하려고 그래요. 데이터 게시판에 대한 데이터가 전달이 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그래요.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해서 전부 다 전달했습니다. 어디서 꺼내야 돼요? 어디서? 서버에서인데 어디서? 우리가 아까 전에부터 이제 그 지금 JSP 서블릿 오면서부터 모든 데이터는 어디에 담겨져 있다? URL 안에 물론 데이터 물음표 해가지고 담겨져 있긴 해요. 한데 예, 리퀘스트에 담겨있다. 리퀘스트 객체를 전달받아야지 데이터를 꺼낼 수 있어요. 그리고 처리된 데이터를 전달을 해야 돼요. 출력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JSP로 전달을 해야 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어디에 담아야 돼요? 리퀘스트에 담아야 돼요. 그럼 파라미터로 뭘 받아야 돼요? 리퀘스트를 받아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름은 HTTP 서블릿 리퀘스트 뭐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그 타입으로 리퀘스트라고 이렇게 리퀘스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요. 리퀘스트에 관련된 게 이렇게 쭉 나와요. 그 중에 HTTP 리퀘스트 HTTP 서블릿 리퀘스트. 지금 우리가 받는 거는 HTTP 서블릿 리퀘스트입니다. 아시겠죠? 되었나요? 선택하시고요.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고요. 여기다 이름을 리퀘스트라고 치세요. 리퀘스트. 이건 왜 이걸 받아요? 데이터 수집하려면 사용자가 데이터를 넣어놨어요. 아시겠죠? 이 넣어놓은 데이터가 어디로 통해서 전달이 돼요? 리퀘스트라는 객체에 저장이 돼서 전달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달라고 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자, 데이터를 DB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DB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이 처리된 데이터를 JSP로 전달을 해야 돼요. 어디다 담아야 돼요? 리퀘스트에 담아야 돼요. 아시겠죠? 리퀘스트. 그러니까 파라미터로 리퀘스트를 받는다. 됐습니까? 받는다. 요런 형태로 만드십니다. 요런 형태로. 되시겠죠? 이런 형태로 만드시고요. 저희가 리턴 타입을 보이드라고 썼는데 리턴 보이드라고 썼어요. 제가 게시판 리스트 보드 리스트.2가 들어왔어요. 그럼 JSP는 어떤 JSP 써야 되죠?
JSP. DB에서 데이터를 리스트 데이터를 가져왔죠. 데이터를 뿌려야 돼요. 그럼 JSP는 뷰스 아래, 보드 폴더 아래, list.jsp. 이해되시죠?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정해져 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게.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처리될 때에 이미 그 URL이 정해지면 보통의 경우는 그 JSP도 그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리턴에서 사용할 때 이렇게 리턴에서 쓰려고 할 때 쓰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JSP로 가자라는 것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정해서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리턴 보이드 대신에 리턴 스트링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스트링으로 만들어줘서 JSP로 포워드 시키자. 이렇게 이제 쓰시는 거예요. 밖에서. 이렇게 일단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시고, 이게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게 컨트롤러고요. 이 컨트롤러 역할은 데이터 수집. 여기다.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달, 예외 처리, 그 다음에 실행 객체를 선택해서 실행한다. 아시겠죠? 되었나요? 그리고 이제 퍼블릭은 전체적으로 그 다른 패키지에서 접근하려면 퍼블릭을 쓰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리턴 타입이 스트링인데 스트링으로 쓸 이유는 요거는 이제 JSP 내가 호출에 불러서 그 데이터를 출력할 JSP 정보를 전달한다. 다시 전달을 해줍니다. 전달. 근데 이제 글 등록이 됐어요. 글 등록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글 등록이 됐습니다. 글 등록이 끝났어요. 글 등록이 다 끝났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예? 글 등록이 DB에 다 되고 이제 등록이 다 끝났어요. 예, 처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요? 글 등록 처리가 다 끝났어요. 예, 글 리스트로 가야 되죠.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그 글 등록이 끝나면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글 등록이 끝나면 요거는 좀 다른데 글 등록이 끝나면 리스트로 가야 됩니다. 리스트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자동으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 아니라 그 등록이 끝나면 리스트로 이동됩니다. 이건 JSP예요, URL이에요? 얘는 JSP가 아니라 그냥 URL이에요. /board/list.to로 보내는 거죠. 아시겠죠? 이때는 저희가 그 JSP 정보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JSP로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JSP 정보가 아니에요. JSP가 아니고 URL인 거죠. URL이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URL로 이동을 시켜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sendRedirect예요. response.sendRedirect. 처리문이 틀립니다. JSP는 request 쓴 다음에 get request 디스패처 이렇게 해서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JSP 정보를 넣고 그 다음에 포워드 시키면 그쪽으로 JSP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URL을 쓰면 sendRedirect를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좀 틀려요. 그럼 뭘 가지고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뭘 가지고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을까? 어떨 때는 sendRedirec트 시키고 어떨 때는 포워드 시켜야 되는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1번 변수를 같이 리턴해서 한다. 근데 지금 스트링인데 리턴 타입을 2개, 3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개, 3개 쓸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여기는 그 JSP인지 아는데 그런데 글 등록이 끝나면 리스트로 자동으로 이동돼야 됩니다. 자동으로 이동 돼야 되는데 처리문이 틀려요. 아시겠죠? 그 JSP 정보가 아니고 URL 정보이다. 아시겠죠? 이거를 알려주려면 앞에다가 뭔가 틀리게 쓰면 돼요. redirect 땡땡 이렇게 붙이는 거죠. redirect 땡땡이라고 붙이면 이게 맨 앞에 와 있으면 아 얘는 URL 정보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포워드 시키지 말고 리퀘스트에서 그 디스패처 꺼내가지고 포워드 시키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포워드 시키지 말고 sendRedirect에 리스폰스에 sendRedirect를 이용해서 이렇게 redirect라고 땡땡이라고 붙어 있으면 sendRedirect를 이용해서 이게 그 이렇게 URL로 이동을 시키자. 자동으로 이동을 시키자. 이렇게 처리하도록 시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뭔가 달라야 돼요. 변수가 따로 있거나. 근데 리턴 타입은 한 개밖에 리턴을 못해요. 근데 스트링이라고 썼어요. 스트링. 아시겠죠? 스트링을 썼습니다. 한 개밖에 리턴을 못해요. 그러면 아 이게
리다이트를 할 건지 아니면은 저희 포워드를 시킬 건지 데이터를 저장해서 보내는 게 또 한 개 필요하나요?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를 보내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 두 개. 네? 예, 클래스를 만들어야 돼요. 클래스 만들어서 객체로 넘기시면 됩니다. 한 개는 뭐 JSP 정보, 한 개는 이제 리다이트 정보. 이게 포워드 시킬 거냐, 리다이트 시킬 거냐. 정보를 두 개를 저장해서 리턴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스프링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스프링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스프링에서는 문자를 보내고요. 문자를 보내고 앞에다 리레이트 땡땡을 붙여놔요. 이해되시죠? 다시 저희가 지금 문자열 정보가 JSP로 갈 건지 여기다가 문자열 정보입니다. 문자열 정보가 보통의 경우는 JSP로 갈 건지 아니면 JSP 또는 URL이 들어갈 수 있어요. URL. 여기 리퀘스트인 경우에는 여기 JSP인 경우에 리퀘스트에서부터 뭐 get 서블릿 어쩌고저쩌고 쓴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여기다가 JSP 정보를 넣고 포워드 시켜서 이렇게 포워드 시켜가지고 보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처리문이 돼 있고요. URL이 들어오면 이제 자동으로 이동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리스폰스 이렇게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리다이트 땡땡땡땡 해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 URL을 써가지고 URL 정보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얘도 스트링, JSP도 스트링, URL도 스트링이에요. 여기서 그냥 스트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스트링입니다. 그리고 스트링만 넘기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를 할 건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변수를 선언하고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있는 걸 할 건지 뒤에 있는 걸 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리다이트를 할 건지 포워드를 시킬 건지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두 개를 저장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요. 클래스를 만들고 여기다가는 이제 스트링으로 URL이나 JSP를 넣는 거죠. 아시겠죠? 어떻게 JSP이거나 또는 URL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URL을. 이해되시죠? 스트링으로. 그러면 이제 얘가 URL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니까 변수를 또 한 개 만들어요. 스트링이나 이런 걸로 이용해서 또는 이제 인티자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포워드라고 써 있으면 포워드라고 써 있으면 이제 JSP로 포워드 시킨다. 이렇게 JSP로 포워드 시킨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리다이트로 써 있으면 리스폰스 샌드 리다이트 쓴다. 그래도 이렇게 리턴 타입을 두 개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보낼 수 있도록 사용하면 여기 밑에 있는 게 포워드이면 포워드 시키고요. 리다이트면 리다이트 시킨다.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이게 이제 옛날 교재에서 많이 쓰던 JSP에서 많이 쓰던 방식이에요. 그 보면은 이게 그래서 포워드 객체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한 개는 스트링이고 한 개는 이제 저렇게 포워드냐 그 샌드리아치냐 구분할 수 있도록 뭐 인티자로 해서 1 아니면 0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if 문장 만들어서 여기 포워드면 요 문장 아래 그 request.get 리퀘스트 디스패처 그 다음에 JSP 정보 넣어서 포워드 시키는 걸로 얘가 리다이트면 리스폰스.send 리다이트를 해서 URL로 URL 이동시키는 걸로 처리를 하자. 여기 위에 있는 스트링 가지고 위에 있는 JSP나 URL 가지고 처리를 하자. 이렇게 코딩을 짜면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클래스 이름을 붙여야죠. 클래스 이름. 클래스 이름에 해당되는 게 리턴 타입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정보를 같이 보내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게 다른 책에서는 그렇게 짜져 있다고요. 다른 JSP 쪽에서는 그렇게 짜져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스프링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스프링에서는 리턴 스트링을 많이 써요. 스트링. 대신에 이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다이트 시킨 경우에는 앞에다가 리다이트 땡땡을 붙인다. 아시겠죠? 땡땡. 그 앞에 리다이트 땡땡이 붙어 있으면 샌드 리다이트를 리스폰스.send 리다이트를 사용하시게 되고요. 아시겠죠? 네? 샌드 리다이트를 리다이트가 안 붙어 있으면 URL이니까 request.get 리퀘스트 디스패처에서 JSP 정보를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리다이트 안 붙어 있는 정보를 쓰고 포워드 시킨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해서 씁니다. 맨 앞에 리다이트가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사용이 돼서 그냥 스트링만 이제 리턴하면 되는 걸로 처리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예, 처리하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저희가 요 스트링에 해당되는 게 JSP이거나 URL이에요. JSP이거나 URL이니까
저희가 스트링 뭐 이렇게 쓰시고요. 스트링 쓰시고요. 여기다가 JSP 정보이거나 URL 정보를 써가지고 맨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쌍따옴표 찍어 놓을게요. 찍어 놨다가 그 게시판 리스트에 해당되는 게 들어오면 리턴 JSP를 하고 JSP를 이렇게 리턴하는 걸로 사용하시는 거죠. 만약에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웹-rf 밑에 뷰스 아래 보드 폴더 밑에 list.jsp 이런 식으로 리턴 시켜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쓰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그 리퀘스트를 받아가지고 자 이제 리스트를 뿌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풀 URL을 이용해서 구별을 해냅니다. 풀 URL을 구분해서 여기를 해내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 들어왔어요. 이런 것만 해결하면 되니까 시소 하시고요. 자 보드 컨트롤러에 들어왔고요. 보드 컨트롤러 쌍따옴표 찍으시고 지금 현재는 다른 건 그 처리를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그냥 형태만 만들어 두고요. execute 메소드에 실행하고 있습니다. 실행하고 있고요. 대시를 막 해서 여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오 쓰시고요. 되시겠죠? 네. 처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URI가 필요해요. URI가 이제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점 두면 리스트를 아시겠죠? 스위치 케이스본에 의해서 막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서비스 가서 뭔가를 처리를 하자 이렇게 이제 계속 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만들고 우리가 짜던 그거를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 가서 실행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고요. 됐죠? 그러면은 디스패처 서블릿에 여기 한 개 만들어 놨어요. 보드 컨트롤러 한 개 만들어 놨고요. 예, 이렇게 진행이 된다. 나중에 진행이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나중에 처리를 해드릴 거예요. 다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갑니다. 가였죠? 되었나요? 예. 서버니까 중간중간에 뉴에서 생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자 변수 만들어 옵니다. 변수 생성자 밑에다가 변수 무슨 변수? 보드 컨트롤러 변수 쓰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보드 컨트롤러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나옵니다. 그 맨 처음에 세미콜론 찍어두세요. 프라이빗으로 여기서 봤을 거라서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두면 됩니다. 프라이빗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생성합니다. 생성 인인 메소드에서 생성하시면 되죠. 여기 한 번만 실행됩니다. 여기서는 한 번만 실행되니까 이곳은 한 번만 실행되는 곳입니다. 이게 깨었다 죽어라도 한 번만 실행돼요. 그러니까 생성을 여기서 합니다. 보드 컨트롤러에다가 equal new 해서 보드 컨트롤러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은 지금 객체 생성을 해서 저장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시소를 해서 뭐 그 로딩할 때 여기다가 지금 여기서 이니트에서 쓰는데 객체 생성을 했다고 여기다 이제 객체 생성을 해서 객체 생성 및 저장 이거를 이제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를 메인 메모리에 올리는 거니까 로딩을 한다. 그 로딩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드디스크에 있는 클래스 파일을 메인 메모리에 올리는 거죠. 실행하기 위해서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올라가서 저장을 해놔요. 여기다가 보드 컨트롤러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저장을 해놨으니까 이제 여기 서비스 메소드는 계속 호출할 때마다 서비스 가죠. 이제 서비스 가시겠는데 그 슬래시 보드라고 찾으면 여기 슬래시 보드입니다. 일반 게시판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 호출을 하는 거죠. 예, 보드 컨트롤러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보드 컨트롤러 그 실행을 합니다. 이동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보드 컨트롤러 점 쓰시고요. 그 다음에 execute 쓰시고요. request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객체 생성이 몇 번 돼요? 서버가 지금 돌았는데 서버 돌 때 이렇게 객체 생성 및 저장이 이거 한 번만 되는 거죠. 한 번만. 근데 객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10사람이 쓰더라도 여기 올라가서 저장해 놓은 거 이거 한 개만 쓰는 거예요. 한 개만. 됐죠? 네.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게시판만 하면 되니까 슬래시 보드 쓰시는 거예요.
로컬호스트 슬래시 보드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트.2 엔터 치시면 이렇게 보드 컨트롤러 실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처리에서 생성은 한 번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2로 가더라도 이제 뷰.2 이렇게 가더라도 이제 여기 일반 게시판 처리를 하고 있고 보드 컨트롤러 가서 이스큐트 쪽에 실행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되셨나요? 10사람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10사람이 동시에 들어와도 보드 컨트롤러는 생성을 몇 번만 해요? 한 번. 서버 돌아갈 때 한 번 생성을 하고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동시에 10사람이 같은 프로그램을 쓰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